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문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녀상 부분으로 한일 정부 간의 협정이라 그러죠, 그걸? 예, 협정을 맺었죠. 협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소녀상 철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커요. 예. 지금 그 소녀상 주변에는 대학생들이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관련 협상 이후 시민들이 끊임없이 소녀상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한일 협상에 반대한 대학생들이 소녀상 밤샘 농성 2016 새해 맞이하면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과 대학생 20여 명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요. 미리 준비한 침낭과 이불 등으로 추위를 달래면서 혹시나 모를 소녀상 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31일 낮 12시쯤 대학생 30명이 일본 대사관 입주 건물 2층 로비에 들어가서 한일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위안부 협상 무효를 외치면서 외치다가 당일 오후 1시 현장에서 모두 연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보다 앞서 가수 이광석 씨, 한선희 씨 등 가수들이 여기서 항의 노래를 하는 일종의 릴레이 집회 시위를 하고요. 네. 평화제양군인회, 항일독립운동가 단체연합회 개인 시위도 있었고요. 또 특히 눈에 띄는 시위는 노원구에 산다는 한 고3 예비 고3 학생이 네. 피켓팅을 했습니다. 근데 쓴 그 피켓에 쓴 글이 굉장히 이제 명문입니다. 대략 소개해드리면 대충 지은 매듭은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예비 고3 학생인데 오늘 저는 소녀상의 친구가 되어 지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 가리고 아웅할 거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신발끈을 보십시오. 대충 지은 매듭은 언젠가 풀어집니다. 라고 어른들 보기에 뜨끔한 피켓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건은 이번 협상에서 실제로 이 소녀상 철거에 우리 정부가 합의했는가 예.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발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들의 내용을 보면 좀 그렇다 이런 식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언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합의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라요. 네. 이거는 이제 윤병세 장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야기 해보겠다 정도로 한 거고 합의했다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철거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네. 기합의된 10억엔 97억 원 거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도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거출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교도통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이 국내 여론을 설득하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 타 언론사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선 거죠. 자, 하여튼 정부는 그럼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윤병세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네.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관련된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래도 그 문구를 보니까 외교적 문구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상당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요? 여기서는 외교적 수사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네. 근데 그렇지만 국민 정서는 이제 비판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찬성은 19.3%, 반대가 66.3%, 잘 모르겠다도 14.4%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2015년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성연령, 자격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난 12월 29일 날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
유무선 50%씩 해서 이렇게 그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반대가 압도적이죠. 뭐 예.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예.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만 예. 혹시나 그 소녀상 이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닐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금 소녀상이 있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부터 보면요 네. 소녀상이 대사관 앞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리는 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시법상 국회나 법원, 청와대 같은 주요 시설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시설에는 외교공원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도심에서는 거의 집회할 만한 곳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해서 2003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허용된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이 있죠. 네. 해당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때는 허용한다. 결국 국내 법상 소녀상이나 집회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상당 부분 경찰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기존의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일본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1971년도에 국제법으로 만든 빈 협약이 있는데 여기 22조에 보면은 접수국은 공간 지역을 보호하며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찰이 판단해야 되는 국내법하고 국제법상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 외교관 입장에서는 외교 특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로 보고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종로구 인사동이죠. 그러니까, 종로구청이 그 예. 소녀상 부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갖고 있나요? 있습니다. 예. 종로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네. 이거 누구 권한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법률가들과 지자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와중에 종로구청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입장을 발표하냐면은 소녀상은 도시미학적인 조형물로 허가 여부를 떠나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할 수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부터 소녀상 철거 등에 따른 요청 공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녀상 설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엄밀히 말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소녀상을 설치할 경우 불법 적치물로 분류돼서 철거될 소지가 있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소녀상 설치할 때는 여가부가 당시에 주무부처인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도로법 5조에 근거해서 종로구청이 설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우회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녀상 설치를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랬다는 예, 거예요? 선거주부에서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종로구청이 여가부를 이렇게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가부가 난색을 표명합니다. 설치와 철거는 그 별개의 문제인데 여가부가 이렇게 입장에 들어가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여기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청은 여전히 이 입장은 여가부가 요청이 있을지 이전을 검토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소녀상 설치로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너도 나도 내가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네.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이 실제로 만났답니다. 종로구청과 여가부가 만나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정리했지만 여전히 여가부는 종로구청 측이 여가부의 소녀상 철거와 상관없다는 해당 해명 보도자를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종로구청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정신대 대책 문제협의회가 설치 주체이니까 여가부와 함께 이야기하면 검토하겠다. 그 입장 변하지 않고 있고요. 이전 철거 권한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는
종로구청도 여가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 두 부서가 종로구청과 여가부가 좀 장황하게 뭐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 소녀상 철거 문제 부분은 정부 아니에요? 정부에서 일본하고 또 협상할 때 문구에 넣었으니까 예. 결국 현 정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실무 담당 부서가 뭐 종로구청이나 여가부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것이지 예. 실질적인 책임은 정부에서 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거나 난처한 일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 사람들은 설명하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혼자서 단독 결정 못할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면피주의 때문이라는 인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그 관료 사회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가면 복지 부동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녀상을 만든 작가들 또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위 입장은 완강하겠습니다. 반대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녀상과 박물관을 지어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서 이전 또는 철거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참 뭐랄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정대협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본 측의 국가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알았다.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해자로서 배상, 법적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일본 조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생각하고 또 피해자들 역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녀상 더 만들겠답니다. 그런데 종로구 외에도 소녀상이 국내에 굉장히 다른 여러 곳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에 한 20개 정도 이제 있고요. 네. 예. 서울 경기만 해도 지금 서울 종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서대문구, 광명시, 서울 수도권에는 7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 소녀상 만들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합의 이후에 소녀상을 더 건립하자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냐하면 성남에도 성남시청 광장에 소녀상이 있거든요. 지금 예.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게 된다면 그 성남시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한 30개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나 외국에도 소녀상이 세워진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일본 언론들이 이번 위안부 협상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필두로 그 왈가왈부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또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소녀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주변 전문가들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소녀상은 일본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문화적 무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에 일본이 집착하는 이유는 그 국제적 이미지 실추 이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이제 이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이고요. 네. 과거 전범국 이미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소녀상 자체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빈 의자도 같이 있고요. 네. 새가 한 마리 앉아 있고요. 뒤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동상의 모습들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일본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한 문화적 상징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애끌어 했던 일본 네.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이 네. 실제로 이야기하시는 게 일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안 하겠느냐. 그렇죠. 네. 역사가 수십 년 지났는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느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아예 그 법적인 책임도 없다라고 회피해 오니까 여기서 분노가 이렇게 쌓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 거부감은 양국에 통해 가지고 다 있는 건데 피해자들한테 가해자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과거에 서독의 그 빌리브란트 수상인가요? 예.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그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일본이 보인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한국 정부가 예. 한일 간의 협상을 할 때 문구에 이것을 노력하겠다고 넣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불가역까지 불가역까지 얘기했죠. 얘기했기 예.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그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이 세계적인 매체에서는 이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려온 서경덕 교수 예. 이분 이야기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이건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세계적 유력 매체의 독도라든지 이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 꾸준히 전개했던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죠. 네. 성신여대 교수가 이 위안부 소녀상을 그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아 그래요? 예,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 왔으면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일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서 교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그 관광 책자에 한국 편에 이 그 위안부 소녀상을 넣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들과 함께 협업으로 각 나라 주요 도시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타임스퀘어에 만약에 이런 대형 빌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소녀상의 존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는데 그 일은 잘 안 됐죠. 예, 그거는 포기했다라고 하죠. 유네스코에서 이쪽 일본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제안해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예, 것 예. 같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보이는데 앞서서도 저희 유용 앵커가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이번 논란 결국에는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논란의 정부가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논란 과연 해프닝으로 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31일 날 교도통신이 서울 일본대사관의 소녀상 이전과 군 위안부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연기하는 것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소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국 정부가 몰랐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보도가 예, 됐던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10억엔을 못 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교도통신뿐만 아니라 지지통신, 아사히, 일본 전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소녀상 철거 대가로 10억 원을 내놓으면서 기념재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 한 자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총리 의향이라고 다른 언론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워낙 중요하고 또 미국 측의 요구가 강했고 특히 한일 관계를 미래로 시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한일 간에 이런 아주 그 껄끄럽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본이 소녀상 철거와 자금 출연을 강하게 연기할 경우 합의 이행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명확한 선을 긋더라도 이번 벌어진 이번 사건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민들은 반대하고 계속적으로 한일 간에 정부는 협상을 했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차후에 4월 13일 날 있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큰 아젠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네. 네, 오늘은 최원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